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때로는 실제로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의 공포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오래된 집을 떠나 혼자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를 찾았고 그곳은 저렴한 월세와 깔끔한 인테리어 덕분에 마음에 꼭 들었다. 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급하게 이사를 나가게 되어 방이 비었다고 설명했다. 예감이 좋았던 그녀는 바로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완료했다. 이사 첫날 밤 그녀는 피로에 지쳐 못장 잠이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쯤 갑작스러운 싸늘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다. 방 안은 비정상적으로 추웠고 그녀는 이불을 더 꽁꽁 싸매고 다시 잠들려 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마치 창문이 조금 열린 듯 했다. 일어나 확인해보니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이상했지만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장을 마치고 돌아와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치고 접시를 씻으려는데 부엌 저편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귀신에라도 홀린 듯 그녀는 그 메시지가 단순한 동네 아이들의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또 다른 밤, 이번에는 방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무언가가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었지만 매일 밤 점점 더 불안한 기운에 시달렸다. 며칠 후 그녀는 친한 친구를 초대했다. 친구에게 그동안의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친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오래된 집들은 원래 이런 소리가 나기도 해. 신경 쓰지 마, 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분명한 움직임 소리를 들었다. 침대 밑에서 무언가 긁힐 듯한 소리가 나고 있었다. 둘은 얼어붙은 채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침대 밑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들었다. 천천히 침대 밑을 비췄을 때 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낯선 남자가 그곳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친구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이전 세입자는 그 아파트에서 몇 달 동안 실종된 상태였고 그 남자는 사실 그녀의 스토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 여자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시는 그녀를 그토록 무섭게 했던 그 밤들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이사를 마친 후 그녀는 가끔씩 그때의 일을 생각하곤 했다. 그녀는 비록 그 아파트에서 벗어났지만 그날의 공포는 마치 어두운 그림자처럼 언제까지나 그녀의 기억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적한 동네. 고즈넉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 위치한 지하방에 사는 소연은 자칭 프로그래머였다. 그녀는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워간 케이스라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 그래서 요즘 그녀가 빠져있는 것은 온라인 해커 커뮤니티였다. 그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스킬을 익힐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해커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익명 유저가 올린 글에 주목했다. 그 글은 좀비 컴퓨터 만들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평소 호기심이 많던 소연은 그 글을 클릭했고 그 속에는 특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좀비처럼 행동하게 되는 방법이 써져 있었다. 단 그 명령어를 입력하는 순간 컴퓨터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는 리스크가 따랐다. 자신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소연은 오래된 중고 노트북에 그 명령어를 입력해보기로 결심했다. 노트북을 켜고 명령어를 입력한 순간 화면은 일순간 깜빡거리다가 검은 화면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어서 컴퓨터의 카메라가 켜지며 소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약간 소름이 끼쳤지만 그녀는 자리를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때 화면에 알 수 없는 팝업창이 떴다. 안녕, 소연. 너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러 왔어. 그녀는 깜짝 놀랐다. 누가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팝업창은 계속해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띄웠다. 난 이제 내가 사용해온 모든 기기에 침투했어. 새로운 친구가 되어줄게.
소연은 처음엔 장난일 거라 생각했지만 컴퓨터의 이상 행동들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컴퓨터는 자꾸 혼자서 꺼지기도 하고 가끔은 팬이 터질 듯이 돌아가기도 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소연은 그 카페에 다시 접속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좀비 컴퓨터에 대한 정보는 글이 올라온 지 몇 시간 후에 삭제되어 있었다. 결국 소연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며칠 뒤 그녀는 문제의 부분을 파악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은 것에 후회를 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수정 코드를 입력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녀의 컴퓨터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상 반응을 보였다. 어느 순간부터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더니 그녀는 이유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고 누군가 가만히 서서 자신의 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순간적인 용기로 그녀는 문을 벌컥 열었다. 그러나 복도엔 아무도 없었다. 몇 주 그녀는 그 노트북을 완전히 포맷하고 데이터 복구 업체에 맡겼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데이터 복구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자료는 물론 모든 기본 설정까지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로 소연의 집에는 알 수 없는 정전기가 자주 발생하곤 했다. 결국 소연은 그 노트북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일을 점점 잊어갈 무렵 그녀는 다시 한번 해커 커뮤니티에 접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잘못된 클릭 한 번으로 인해 자신의 일상과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으려 더욱 신중해졌다. 그녀는 오늘도 전원을 꺼둔 노트북에 흰 화면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또 없는 방에서 솟구치는 등불이 서늘함을 느꼈다. 언제 다시 그 컴퓨터가 켜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함께.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유진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유진은 도시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가 방학을 맞아 고향집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마을은 오랜만에 내려온 유진을 반갑게 맞았고 유진은 느긋하게 방학을 즐기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친구들과 함께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가보기로 했다. 이 폐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유진과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단순히 용기를 시험하기 위한 모험으로 생각했다. 밤이 되자 유진과 친구들은 손전등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예상보다 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문 앞에 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겁내는지 서로 놀리기까지 하며 웃고 떠들었다. 집으로 들어선 순간 오래된 벽지에서 나는 먼지 냄새와 함께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문이 덜컹하며 닫혔다. 친구들 중 한 명은 순간적으로 달아나고 싶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웃으며 놀리자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렇게 한 방 한 방 돌아다니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했다. 계단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친구들은 용감하게 하나 둘씩 올라갔다. 2층은 더더욱 썰렁하고 음산했다. 방화를 걱정했는지 모든 창문은 판자로 벅지덕지 막혀 있었고 창밖에 달빛조차 실내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중 한 방에서 이상한 낙서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좋기 50년도 더 된 신혼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친구들은 신기하게 바라보며 이리저리 사진을 비추어 보았다. 그런데 사진을 들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모두가 놀라 물었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가락을 가리켰다. 유진이 살펴보니 사진의 뒷면에는 날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처럼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뭉성거렸고 그때 갑자기 문이 쾅 닫히면서 방 안은 암흑으로 가득 찼다. 손전등을 켜보려 했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당황하여 서로를 부르며 혼란에 빠졌다. 그러던 중 문 쪽에서 누군가의 낮은 음성이 들려왔다. 아주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가 외웠니 여긴 올 곳이 아냐 라고 반복하고 있었다. 그제서야 친구들은 급히 문을 향해 달려갔고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나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음성은 점점 다급해지며 쓸쓸하게 들렸다. 결국 유진과 친구들은 힘을 합쳐
창문에 붙은 판자를 뜯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판자를 뜯다 문이 열리면서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왔다. 마침내 그 집을 벗어나 마을 중심쯤에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 그 후로도 이들은 그날 밤의 일을 세부적으로 떠올릴 수 없었다. 아무도 그 음성의 주인을 보지 못했지만 음성이 내리누르던 두려움만큼은 생생했다. 유진과 친구들은 절대 다시 그 집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야기는 오래도록 그들만의 비밀로 남았다. 이 사건 이후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폐가에 가지 말라는 경고가 더욱 확고해졌고 호기심 많은 외지인들조차 그곳을 피하게 되었다. 유진은 방학이 끝나자 다시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느꼈던 알 수 없는 공포와 소름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이 마을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몇십 년 동안 비어있어 폐교가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그 학교에 얽힌 괴담이 자주 이야기되었습니다. 옛날 이 학교에는 한 명의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명랑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를 찾기 위해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뒤편에 오래된 우물에서 그 여학생의 물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학교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김지수라는 대학생으로 시작됩니다. 지수는 도시에서 자라 시골 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그 오래된 학교 근처에 있었고 지수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마을의 분위기가 무겁고 음산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지수는 집이 낯설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웃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자리에 눕고 나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수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그 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지수는 저녁에 학교를 한번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지수는 혼자 랜턴을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고 문짝은 너덜너덜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구경하던 중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첩에는 그 여학생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 친구들과 함께한 모습 등 평범한 일상의 사진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몇 장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마지막 사진은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기분이 묘해진 지수는 그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가지 마, 같이 놀자. 깜짝 놀란 지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으로 걸어가 보았습니다. 교실 한켠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 여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충격을 받았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포감에 휩싸인 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잠시 후 용기를 내어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지수는 랜턴을 다시 켜고 서둘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그는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지수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시며 그 아이는 외로웠을 뿐이란다. 너에게 해코지할 생각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지수는 학교 근처로는 가지 않았고 방학이 끝난 뒤 도시에 돌아와 대학 생활에 전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 남아 가끔씩 어두운 밤이 되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